경공부 모임 실천유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실천유학 공부는 지식을 얻는 공부가 아니고 경공부를 실천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상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명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허리를 바로 세우고 의자에 당겨 앉으세요. 손은 무릎 위에 얹고 눈을 감으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세요. 천천히 내쉬세요. 아랫배를 불룩하게 내밀면서 들이쉬세요. 들이쉬세요. 천천히 내쉬세요. 들이쉬세요. 천천히 내쉬세요. 이때 머릿속에 돌아다니는 온갖 잡념을 버리고 정신을 숨소리에만 집중합니다. 일체 생각을 말고 생각을 숨소리에만 집중합니다. 자, 들어 마세요. 내쉬세요. 들이쉬세요. 내쉬세요. 일체 잡념을 버리고 숨소리만 정신을 집중합니다. 10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체 잡념을 버리고 숨소리만 집중. 일곱, 여덟, 아홉, 열. 눈 뜨세요. 들이쉴 때는 아랫배를 쑥 내밀면 들이쉬고 내쉴 때는 천천히 내쉬면서 온몸에 힘을 쭉 뺍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제멋대로 생각이 돌아갈 수 없게 생각을 숨소리에다가 집중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명상입니다. 이게 이제 호흡 명상이고, 그 다음에 행복 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이쉬면서 행복하다, 내쉬면서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행복했던 기분을 느껴봅니다. 자, 바로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들이쉬면서 행복하다, 내쉬면서 행복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행복하다. 둘, 셋, 들이쉬면서 행복하다. 내쉬면서 행복하다. 다섯,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 없게 행복하다, 행복하다로 마음을 채웁니다. 들으시면서 여섯, 행복하다. 일곱, 여덟, 행복하다. 아홉, 행복하다. 열. 이번에 호흡 명상을 5개 더 하겠는데, 이번에는요, 들이쉴 때는 아랫배를 내밀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는 천천히 내쉬면서 온몸의 기운을 다 뺍니다. 그러니까 사지, 팔다리에 있는 힘을 완전히 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팔다리가 편하다. 팔다리를 이완한다. 팔다리에 힘을 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호흡 명상 하겠습니다. 5개 하겠습니다. 자, 들이쉬세요. 내쉬세요. 팔다리에 힘을 뺀다. 편하다. 둘, 들이쉬세요. 내쉬세요. 힘을 뺀다. 셋, 들이쉬세요. 내쉬세요. 힘을 뺀다. 5, 들이쉬세요. 내쉬세요. 힘을 뺀다. 전에는 한문 공부를 강의 끝에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하고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문 공부를 먼저 하고 나가겠습니다. 맹자에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서 읽어봐 주세요. 간문 부자는 오호장이 신이 있고, 다시요. 간문 부자는 오호장이 신이 있고. 자, 먼저 읽겠습니다. 지언하며 선양오 호연지기니라. 따라서 이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지언하며 선양오 호연지기니라. 다시 한번요. 지언하며 선양오 호연지기니라. 말의 뜻을 해석하겠습니다. 간문하는 감히 묻겠습니다. 감히 여쭤보겠습니다. 부자라는 것은 높여서 하는 말입니다. 공자를 공부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선생님쯤 됩니다. 선생님은 요거는요, 나쁘다 그럴 때는 악이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읽을 때는 오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호는요, 요거는 어조사 호인데 말이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장은 길단 말인데, 길지 않게한데요, 잘한다는 뜻으로도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호장이 신이 있고, 잘하는 요겁니다.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오호장고. 그러니까 무엇을 잘하십니까? 맹자가 대답해서 말씀하시기를, 말할 왈자죠. 지언하며 나는 진짜 말씀은 말을 안다.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말하면 그 말의 뜻을 내가 알아듣는다. 선양오 호연지기 하노라. 나는
선양, 요게요, 착할 선도 되지만은 좋을 선도 돼요. 잘한다는 선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를 양자요. 나는 잘 기른다. 나는 잘 길러. 무엇을 잘 기르냐면, 나의 호연지기. 나의 호연지기를 나는 잘 기른다. 호연지기가 뭔지 이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뜻을 새기겠어요. 맹자가 대답해 가로되, 나는 남이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고, 말을 알고, 나는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선양한다, 잘 기른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문 부자는 오호장이 신이 있고, 지연하며, 선양, 호연지기니라. 나중에 집에 가서 여러분 읽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를 읽겠습니다. 간문 하위 호양지기요. 다 같이 이렇게 읽어요. 간문 하위 호연지기인이 있고. 다시 한번요. 간문 하위 호연지기인이 있고. 왈 나느냐 아니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왈 나느냐 아니라. 왈 나느냐 아니라. 자, 뜻을 새기겠습니다. 감히 묻겠습니다. 감히 여쭤보겠습니다. 하위, 어찌하자 말할 위자요. 어찌 말합니까?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위, 어찌하자 말할 위자. 어찌 말합니까?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호연지기. 호연지기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맹자 대답입니다. 나는이 아니라 말하기 어렵다. 야는 뜻이 없고요. 대답하기를 어려울 난자, 말씀은 자. 나는이 아니라 말씀하시기를 말하기 어렵다. 자, 그러면은 내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간문 하위 호연지기인이 있고, 다 같이요. 간문 하위 호연지기인이 있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이 아니라. 같이 읽어요. 나는이 아니라. 뜻을 새기겠습니다. 감히 여쭙니다. 호연지기란 무엇입니까? 대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이 아니라 말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하면은 제자가 맹자에게 선생님은 뭐 잘하십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나는 남이 말하면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또 나는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호연지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그 호연지기라는 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주어고 호연지하는 거, 호연이라는 것은 기에 대한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호연이라는 것은 큼직하다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호연지기라는 큼직한 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라는 것은 그 호연지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하위, 기운기, 이기야 요런데요. 요 야는 뜻이 없고요. 요 위는 위한다 그럴 때도 쓰는 거고 된다 그럴 때도 위를 써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그럴 때도 요글자 쓰고요. 뭐가 된다 그럴 때도 요글자 씁니다. 그러니까 그 기에 됨됨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라는 그 선 이런 뜻이죠. 기에 됨됨은 그
그 기의 됨됨을 하는 것은 그 호연지기의 기라는 것은 지대지강하야 지극히 크고 지극히 굳세요. 지극히 강해요. 그래서 이 직양이 무해적, 고들직자 기를 양자, 쪽바로 기르고 무해, 해치지 않는다. 그 손상을 입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손상을 입히지 말고 그대로 쭉 기르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세구천지가 아니라 요 색이라는 것으로 메꿀색입니다. 메꿀색. 요 우라는 건 특별히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천지지간에 가득 찬다. 색자는요. 메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시 해석하면은 기라는 것은 지극히 크고 지극히 굳세기 때문에 해치지 않고 쪽바로 기르기만 하면은 천지지간을 가득 채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기위 기하는 지대지강하야. 다 같이 읽어요. 기위 기하는 지대지강하야. 이 지강이 무해적 세구천지지간하고. 다 같이 읽어요. 이 지강이 무해적 세구천지지간하고. 다시 한번요. 이 지강이 무해적 세구천지지간하고. 다시 한번요. 이 지강이 무해적 세구천지지간하고. 전부 다시 가시고요. 기위 기하는 지대지강하야. 이 지강이 무해적 세구천지지간하고. 이위 기하는 같은 말입니다. 그 기라는 것은 배이어도 하니 배이어도 하나니 요 배라는 것은요 그 짝지울 배입니다. 짝지울 배. 배달한다 그럴 때도 요 배를 쓰는데 그 배필이다 뭐 할 때 요 배죠. 그 부인을 배라 그럽니다. 짝지운다 이 말이죠. 요거는 와란 뜻입니다. 더불이언데요. 요거는 와란 뜻이죠. 의와 도하고 짝이 돼야 한다. 무시면 이게 없으면 뇌하는 배고플 뇌자입니다. 배고프다, 부족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라는 것은 의하고 도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부족한 거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 같이 내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같이 읽고자. 내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위 기하는 다 같이요. 기위 기하는 먼저 읽겠어요. 의여도 하나니 다 같이요. 여의여도 하나니 무심은 내 아니라 무심은 내 아니라. 자, 먼저 읽겠습니다. 기위 기하는 배이여도 하나니 무시면 뇌 아니라. 이제 다 같이 읽어요. 기위 기하는 배이여도 하나니 무시면 뇌 아니라. 다 같이요. 기위 기하는 배의여도 하나니 무시면 뇌 아니라. 또 한 번 더. 기위 기하는 배의여도 하나니 무시면 뇌 아니라. 자, 이게 맹자의 기가 뭔가 하는 대한 설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죠? 여기는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은 기라는 것은 지극히 크고 굳세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쫙 기르면은 천지에 가득 찬다. 그리고 기라는 것은 이 악하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의여도 이리와 도리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되지 그게 없으면 부족한 거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지비소생자요 비의섭이취지예니라. 다 같이 읽어요. 시지비소생자요 비의섭이취지가 아니라. 다시 한번요. 시지비소생자요 비의섭이취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라는 이것은 합니다. 그러니까 기라는 말이죠. 기. 그 기라는 것은 지비소생자라. 여기에 모을 집자, 여기 의라는 이자요. 의를 모아서 생기는 바닥에 바소자나 생자요. 것이라요. 놈자자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라는 것은 의를 차츰차츰 모아서 생겨나는 바의 것이다. 것이지 비의섭이 취재라. 요거는 습격한다는 섭입니다. 요건 취한다는 취고요. 요 이니 진이 야니 하는 건 별로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바깥에 습격을 해가지고 취해오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새기겠어요. 이 기라는 것은 의가 차츰차츰 모여서 생기는 것이지 의라는 것을 확 잡아와다가 취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은 읽을 테니까 먼저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 지비소생자요. 비이섭이 취지 아니라. 시, 지비소생자요. 비이섭이 취지 아니라. 다시 한번 시, 지비소생자요. 비의섭이 취지 아니라. 비의섭이 취지 아니라. 그 다음에 행유 불혐오심이면은 즉 뇌인이라. 뜻을 새기겠습니다. 행한다. 그러니까 길을 행하는 거죠. 요거는 즐거울 이 혐자요. 요거 아닐 불자요. 불혐은 즐겁지 않다는 거죠. 그걸 행위해 봐가지고 즐겁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있을 유자죠. 즉 뇌인이라. 그러면은 그는 굶는 것이다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하는 걸 행하면 기분 좋아야지. 길하는 걸 행할 때도 기분 좋지 않으면 그건 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행유 불혐오심이면 즉 뇌인이라. 행유 불혐오심이면 즉 뇌인이라. 다 같이요. 행유 불혐오심이면 즉 뇌인이라. 행유 불혐오심이면 즉 뇌인이라. 그 다음에 자, 고왈, 고왈, 고자, 미상지, 이기외지야. 고왈, 고상 미상지, 고자 미상지 의는 이기외지가 아니라. 다 같이요. 고왈, 고자 미상지는 이기외지가 아니라. 자, 뜻을 새겼습니다. 요건 나자고 요게 영구고자죠. 요게 그름으로 하는 뜻입니다. 내가 그름으로 말했다. 고왈,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뭐 때문에 하면은 고자는 이건 명자 제자 이름입니다. 고자는 미상지, 고자 미상지는 이기외지 아니라 고자가 미상이라는 것은
일직상자 아닌 미자요. 요 미사이라는 것은 아직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직 하지 않았다. 미상하는 말은 일상에도 씁니다. 의를 안다. 고자가 의를 아직 모른다는 것은 이기 외지아니라요. 이하고 지하고 야는 요것은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밖에서 취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기 외지 아니라 그 바뀌기 때문이다 한 것은 그 의를 밖에서 취하고 했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새기겠습니다. 내가 그러므로 말했다. 고자가 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을 밖에서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먼저 읽고 읽을 테니까 따라서 읽으세요. 고자 미상지인은 이기 외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요. 여기서까지 고자 미상지인은 이기 외지 아니라 다 같이요. 고자 미상지인은 이기 외지 아니라. 위에 읽은 우리가 맹자는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기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나름대로 쉽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경공부의 1단계는 정신을 호흡에 집중하여 집념을 지우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머리에 온갖 잡념을 없습니다. 이것이 제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습관이 되면 쉽게 정신을 집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5분 하기 힘들고 3분 하기 힘들고 하지만은 나중에 자꾸 하게 되면 10분, 20분도 쉽게 하게 되고 눈 뜨고 걸어가면서 정신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제2단계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어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욕심을 누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잡념이 일체 없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면은 욕심, 근심, 걱정, 잡념 이런 거 없앨 수가 있게 됩니다. 도와 이의 마음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제 3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경공부를 더욱더 많이 해서 신경 조직이 걷어집니다. 그러니까 뇌의 조직 자체가 경공부를 인해 새로운 조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주 자유롭고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 탁 하고 앉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온 세계에 걱정, 근심이 없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환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마음이 천지를 채웠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4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해석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맹자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대체로 이 견이 통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공부 명상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자께서는 비디오를 멈춰 놓고 다 같이 명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5분간만 명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행자께서는 5분간 명상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알기 위해서는 동물의 본성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때 기준이, 일반적인 기준은 이익이 되느냐 손이 되느냐 따져봐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취하려 그러고요. 즐거운 일이냐 괴로운 일이냐 따져봐서 즐거운 일을 하려 그러고요. 그럽니다. 그러나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익이 되는 일인데도 이거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즐거운 일인데도 이거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손해나는 일이지만은 이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동물의 본성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모든 동물은 자기 개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을 섭취합니다. 모든 동물은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먹습니다. 이것은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모든 생물은 사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양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시시대의 인간은 하루 종일 먹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섭취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고 먹이를 섭취할 때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들은 너무 쉽게 먹이를 취하기 때문에 그 행복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행복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DNA 속에 적혀있는 명령입니다. 모든 동물은 자기 개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어를 합니다. 안 잡혀 먹으려고요. 그러니까 인간도 원시시대에는 항상 언제 호랑이한테 잡혀 먹을지 모르니까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긴장하고. 그 다음에 모든 동물은 후손을 갖습니다. 후손을 갖지 않는 동물은 없어졌어요. 살아남았다는 것은 후손을 가질 줄 알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이것은 동물뿐 아니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손을 갖는다는 것은 그 인간의 본성이고요. 하늘의 명령이고 그게요. 그게 우리 유전자 속에 그려져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 안 내킨다고 결혼 안 하고 힘든다고 아예 안 낳고 이거는 우리가 천성을 위반하는 겁니다. 또 많은 동물은 후손을 돌봅니다. 후손만 돌보는 게 아니라 부모를 돌보는 동물도 있습니다. 인간은 물론이지만 인간 말고도 아프리카 코끼리라든지 돌고래라든지 범고래라든지 침판지는요. 이게 늙어가지고 지 힘으로 음식을 찾아다니지 못하면 젊은 짐승들이 음식을 찾아다 먹입니다. 효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늙은이를 먹여 살림으로써 늙은이의 지혜 때문에 그 무리 전체가 더 번성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후손을 돌본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천성입니다. 본성이고요. 우리가 유전자가 그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행복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눈에 안 보이지만 어딘가 결함이 생겨서 불행이 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다 아예 안 낳는다 하는 것은
그래서 우선 당장의 이해관계를 위해 가지고 그러지만은 결국 그것이 우리가 유전자에 쓰여 있는 천성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게 손해가 나고 불행이 옵니다. 그리고 많은 동물들은 무리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외톨이로 돌아다니는 동물도 있습니다. 뱀이라든지요, 호랑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외톨이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무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동물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무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이룬다는 것은 서로 돕는다는 얘기고, 서로 돕는다는 얘기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무리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무리를 위해서 희생한다. 이 타심,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천성입니다. 유전자 속에 그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면 눈엔 보이지 않지만 행복해지고요. 그걸 안 따르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불행이 옵니다. 이것이 동물의 본성인 동시에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한 인간의 본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절멸하지 않고 원시시대에 살아남은 것은 그런 원시시대에서는 음식을 굶거나 짝이 없으면 그것이 고프고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DNA 속에 적혀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음식이라는 게 흔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이 별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짝이 없어도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아도 현재 별 불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고 DNA에 적혀 있는 대로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원시시대는 항상 위험을 경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본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호랑이인데 물려갈 염려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는 쓸데없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시인간은 어미를 노인을 보살피고 서로 도와 무리를 도왔습니다. 서로 도우고 무리를 도왔습니다. 원시민의 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사냥을 가려면 전부 다 같이 가서 사냥하고 잡아오면 같이 갈라먹고 그러니까 혼자서 사냥 못해요. 우리 옛날 농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농사를 따로 짓는 것은 효율이 없습니다. 힘을 합해서 모아가지고 집도 같이 짓고 그 다음에 농사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생활 구조가 집단 생활이 되어 있었는데 요새 현대화 가지고는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해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모아서 돕는 구조가 없어졌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유전자를 우리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럴 필요가 없지만은 그걸 필요를 만들어서 이웃을 돕고 사회에 봉사하고 하도록 유전자에 쓰여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거는 현재 사회에 있어서는 아침 저녁으로 느끼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자연스러운 거고 행복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어딘지 모르게 불균형이 생기고 불행해지는다는 것입니다. 40만 년 전에 유적을 뒤져서 어떤 일을 알 수 있었는지 이 설명을 받습니다. 40년의 유적을 뒤져보면요,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협력을 하지 않으면 무리에서 도태되고요. 협력을 잘하면 무리로부터 인정받았다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대요. 그러니까 실험에 의하면 어린아이들 노는 놀이를 관찰해도 그런 현상이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유전자 속에는 협력을 해야 된다, 하도록 돼 있다 이거죠. 그러나 침판지에는 이런 현상을 발견하지 못한대요. 또 원시인의 유적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측할 수가 있다. 즉, 사냥을 할 때 역할 분담을 했다. 그러니까 유적을 뒤져보면요, 사냥을 하면서 한 무리는 몽둥이 들고 가고 한 무리는 돌도끼 들고 가고 하는 유적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몰이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하고 때려잡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호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는, 인간의 DNA는 협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도덕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도덕이 생겼어요? 왜 도덕을 지켜야 돼요? 도덕은 캐캐 낡아 빠진 거고 새로운 도덕을 만들어야 됩니까? 아까 보았다시피 인간이라는 동물이 지상에서 존재하게 된 이유가 서로 협력했기 때문이고 그것을 인간의 본성이고 그것이 DNA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도덕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협력을 하려면 우리가 남보다 더 중요하다, 남도 남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도덕이죠. 내 혼자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남에게 손해보지 좋다가 도덕이 아니고요.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손해볼 줄 알아야 된다가 도덕입니다. 산모협력은 남도나와 같다는 생각으로 연결되고 이것은 상호 존중과 공평이라는 도덕률로 발전합니다. 나아가서 도덕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오늘날의 도덕입니다. 앞에 인간의 본성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을 줄이면 인간은 생존의 본성이 있고요. 생식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이외에도요, 감각의 본성과 감정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목구비를 통해서 감각이 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피부로 느끼고 하는 그런 감각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감각 중에서 쾌감을 추구하고 불쾌감을 줄이려고 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또 인간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요. 감정을 뭐 치면은 뭐 10가지, 20가지 됩니다. 그러나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에는 행복, 즐거움, 쾌감, 감사, 동정,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부정적인 감정은 불행, 고통, 슬픔, 증오, 질투, 분노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인간은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을 갖기를 선호합니다. 그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인간의 본성을 얘기했는데요. 그 인간의 본성 중에는 이 감각이나 감정이 있는
인 외에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그런 이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간의 본성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이해를 따질 줄 압니다. 인간은 소득과 손실, 감각과 감정 이런 걸 종합해 가지고 이것이 이익인지 손해인지 하는 것을 이성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익을 취하고 손해를 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자기인식을 할 수 있어요. 짐승은 자기인식을 못합니다. 인간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학습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과 예술을 가지고 있고요. 종교도 만들어냈고요. 도덕 윤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원시 생활을 하면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한 성질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한 성질이 없었더라면 도태됐을 겁니다. 그러한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된 겁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이 달라짐으로써 본성이 전도, 본성을 잊어버리게 되고 본성을 거스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도 현상이 나타나요. 그것을 보겠습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은 먹는 것, 그 다음에 후손을 번식하는 것, 무리를 돕는 것,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DNA에 소위 기록이 되어 있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더라도 자연이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생활이 복잡해지기 시작해가지고 DNA 속에 이게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저 이식 속에 숨어서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먹이가 풍부해졌기 때문에 먹는 데 대한 감격이 감소했고요. 후손을 낳는 일도 그렇게 절박한 일이 아니고 계산의 대상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무리를 돕는다는 것은 돈이니 통신의 발달로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물건을 구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본성 속에는 숨어 있거든요. 그 숨어 있는 본성을 발휘한다는 게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시시대에는 도덕이라는 것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자연히 나왔던 거고 지금은 그게 숨어 있기 때문에 꺼내야 되는 대상이 된 겁니다. 인간은 3대 기본 본성, 그 위에 하는 말은 3대 기본 본성 이외에 감각, 감정, 이해 이런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성들끼리요 충돌하고 대립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사람들은 인간의 기본 본성을 망각하고요. 길게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 이익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따지는 본성하고 기본 본성 사이의 충돌이죠. 예를 들면 결혼을 안 낳고 아예 안 낳습니다.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것이 기본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해를 따져보니까 아이 낳아가지고 아이인데 돈 쓰는 게 손해 같으니까 아예 안 낳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간의 충돌이죠. 그 다음에 남을 돕는 일은 손해난 일이기 때문에 생각해서 안 도우려고 그럽니다.
남을 돕는 것은 기본 본성인데요. 남을 도우려 그러면 당장 돈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하니까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것도 기본 본성에 하고 충돌이죠. 그 다음에 물건을 사고 내고 물건을 샀고 나라와 사회에 세금을 냈기 때문에 별도로 돈이나 시간을 내서 도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남을 돕는다는 게 기본 본성인데요. 지금 이렇게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안 도우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덕의 문제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보다는 기본 도덕 그 본성이 더 우선인데 더 중요한 건데 그 가치를 뒤바꿔 놓는 거죠. 이게 대한 도덕의 상실이고 그 다음에 사회가 저질 사회로 가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인간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돈과 지위와 명성이 행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길가 가는 사람들을 막아놓고 물어봐요. 지금 소원이 뭐냐고요. 그러면 돈이 왕창 생겼으면 좋겠다. 지위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착시현상입니다. 잘못 생각입니다. 돈의 가치가 형제간의 우위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형제간에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뺏었다고 칩시다. 그럼 당장은 기분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DNA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이것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돈의 가치가 양심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사기치고 도둑질합니다. 사기치고 도둑질이 성공하면은 기분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위반되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돈이 행복의 척도라는 생각은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장은 그럴지 몰라도 길게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돈과 행복의 관계를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고요. 지위와 행복하게 사회의 관계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는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은 석 달만 지내고 나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돼서 그것을 사람이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알아냈습니다. 서구 문명이 들어오고 공업화가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습니다. 가정의 분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구의 개인주의와 공업화는 가정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핵가족으로 변화시킨 거죠. 인류라는 동물은 여러 세대가 3대, 4대가 한 집에 사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유전자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편하게 되도록. 특히 노인과 아이들은요, 이 방식이 자연스럽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와 한 집에 살면 할아버지는 외롭지 않고 손자는 할아버지인 데서 세상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대로 따로 뛰어나와서 다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세대가 한 집에 사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공동체 붕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주의, 공업화 및 화폐, 통신의 발달 등은 사람끼리 서로 돕는 관계를 단정시켰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힘을 모아서 뭘 하는 그러한 일이 단정된 겁니다. 근데 인류라는 동물은 조석으로 함께 어울려 왕래하면서 사는 방식으로 전화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하고 담을 치고 산다는 것은 우리 유전자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격 관계를 개방형으로 고쳐가지고요. 이웃 간에 서로 왔다 갔다 할수록 바꿔놓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 맞는 겁니다. 착하다 그러다는 게 뭐겠어요? 그건 이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도우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도 자기의 이익을만 생각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이해관계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건 악인이고요. 어떤 사람이 이해관계에서 자신이 손해를 입더라도 타인에게 이익을 주면은 그 사람은 선인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의 사람이 1%씩 손해보고 살면 그 사회는 요순 사회가 되고요. 모든 사람이 1%씩 남에게 손해를 보이고 살면 그것은 도척의 사회가 됩니다. 그 차이는 불과 2%밖에 아니지만은 세상은 하늘과 땅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동물들은요, 탁월한 천성에 의해서 선행을 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의식적으로 선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손해를 안 끼치는 사회, 그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우리는 농사 짓던 시대로부터 공업화 시대로 오면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제 AI 시대가 옵니다. 또 한 번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렵사회, 농업사회를 넘어 공업사회가 됨으로써 대인관계, 대사회관계에 인간의 본성이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이 달라진 거죠. 근데 AI 시대가 오면은 또 한 번 달라집니다. AI가 인간을 대신해서 웬만한 일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차는 운전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불렀으면 되고요. 모든 물건이 부르면 다 집에서 배달될 거고요. 강아지 대신에 로봇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우리 핸드폰은 더 아주 영특한 비서 노릇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합니다. 그러면 문제는요, 인간의 본성이 더 숨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살지만은 행복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새로운 인종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보고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과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행복을 찾는 기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안팎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다리가 부러졌다. 그것은 나쁜 거죠. 다리 부러졌으니까요. 그러나 머리가 안 깨졌으면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졌을 때 불행하다 하지 말고 다리가 부러졌을 때 머리가 안 깨져서 다행이다,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요. 감각과 감정이 생겨나면은 그것을 해석을 해가지고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닥치는 이해관계가 아니고 길게 보고 넓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 따르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내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내 자손을 기르고 그 다음에 내가 공동체하고 더불어 산다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모든 것은 행복한 겁니다. 밥 먹을 수 있는 거, 옷 입을 수 있는 거다 행복한 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손을 기르는 일은 손해보는 일입니다.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게 인간의 본성에 맞기 때문에 길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짧은 손이 계산하면 손해일지 모르지만 길게 손이 계산하면 덕이라 이런 말입니다. 부모를 받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내가 속하는 사회, 공동체, 가족, 일가, 친척, 마을, 사회, 나라, 인류를 위해 가지고 지밀되는 대신에 보탬을 준다. 보탬을 준다는 것은 돈을 주고 시간을 주고 마음을 준다는 게 손해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본성에 맞기 때문에 길게 보면 그것이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하면 길게 봐서 그것이 덕이다. 그러니까 손익으로 따져도 덕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어렵지 않습니다. 행복해지는 원칙을 한 개씩 택해서요.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천을 하면 됩니다. 습관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하는 일이고 반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으로 가는 구체적인 길은 자주 명상을 하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습관 원칙을 한 개씩 택해 가지고 반복해서 습관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면 명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교훈 하나를 택해야죠. 오늘 교훈은 보탬되자 하는 것을 교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일가 친척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삶을 사자. 보탬되자. 그러니까 내가 힘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요. 무슨 내가 우리 재산 절반을 팔아가지고 구호단체 기부를 하다든지 내 수입의 90%를 이웃을 위해 쓰자든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힘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담뱃값 정도를 아껴가지고 사회 봉사를 하자든지 또는 내가 시청이나 구청에 가가지고 봉사 지원을 해서 구청이나 동회에서 마련해주는 봉사활동에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100원씩 저금해서
1년 동안 저금하면 3만 원이니까 그것을 아프리카 빈민에게 준다든지 이렇게 보탬되자 하는 것을 그 화두로 삼아서 명상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진행자께서는 이 비디오를 멈추시고 그러니까 다 같이 명상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흡 명상,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일체 잡념을 버리고 숨소리만 신경을 집중하는 호흡 명상하고요. 5분. 그 다음에는 행복 명상하고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행복하다 행복 명상 한 5분 하고요. 그 다음에 10분 보탬되자 하는 자비 명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자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